자, 첫 번째 내용으로 볼 만한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복습을 해야 되죠. 증시가 최근에 하락을 하고 오늘 장이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15% 정도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지수가. 보통 종목은 시장 하락에 곱하기 2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15%의 지수 하락 동안 종목들은 대략 30%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려면은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하루만 보시면서 바로 낙관을 할 게 아니라 예전의 자리까지도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시장 하락의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하락의 원인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의 특징적인 부분들,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현 시점, 왜 그럴까를 이해하시고 관련된 종목은 또 없을까를 탐구해 보는 자세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탁탁 맞춰서 두 가지 내용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에 대한 부분에 이제 떨어지는 이유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떨어지는 게 멈추느냐, 바로 이건데요. 이 세 가지 말씀해드렸었죠. 요새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사나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유출이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미증시도 떨어진다. 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T 기술주들이 더 이상은 성장할 수 없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빠진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미중 무역 전쟁, 그죠? 정치적, 외교적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다. 네.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3번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장세의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번하고 2번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전망을 해드렸죠. 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 화면을 보면서 시장 흐름도 한번 보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현재 화면이 코스닥 지수의 일봉상 차트 화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3.4%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어제에 있었던 하락의 음봉 캔들을 오늘 장의 상승의 양봉 캔들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상태이죠. 우리 캔들 차트 이런 것도 공부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 반전을 나타내는 그런 캔들이다라는 부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 상황이 지금 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최저가는 704포인트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700포인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옛날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은 2015년도 8월 달서부터 부각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저를 오랫동안 보신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데일리 방송을 처음으로 제가 출연했었던 게 2015년도 2월 달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 나가거나 했었을 때 약간 공백이 있었으면 그동안에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장을 파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명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2015년도 8월 달에 무슨 이야기 있었냐면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했었던 이 경제 상황을 그만하겠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5년도 8월 달에 처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점차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막 풀려 있는 게 점차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었던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도 7월 달까지 우리 코스닥 시장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막 해줬어요. 780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이 되면서부터 이 잘 가던 지수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게 되면 바로 이때서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때가 바로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8월 달이 되면서부터 코스닥 지수는
그렇죠. 낙폭을 키우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2015년도 12월 달 우려했었던 사태, 금리 금리 인상이 실제로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 12월 달까지 장세는 꺾여 있는 흐름이었고 굉장히 장기간 좋지 못했던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때 당시 코스닥 시장의 저항선이 700포인트였습니다. 봐보세요. 그죠? 예, 마치 이게 그 뭐 고드름 열려 있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형태. 그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형태. 예, 위에서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형태. 그리고 700선을 계속 돌파를 하질 못합니다. 예, 우리가 이게 저항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표현했던 자리가 7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7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흐름이 좋지가 못했었어요. 이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 이 700포인트라는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 아래에서만 차트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700선만 닿았다 싶으면 떨어지고 닿았다 싶으면 떨어지고 강력한 저항대.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에서 700선 이상으로 가는 장세는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하지만 작년이었었죠. 2017년도 하반기가 되면서부터 이 코스닥 지수의 강력한 저항선인 700포인트가 돌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흐름을 봐보세요. 조금 있으면은 바로 여기죠. 2017년도 10월 달서부터 700포인트 돌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93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그럼 이때 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뭐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장세는 또 그 이상으로 회복을 해주고 그 이상으로 가줬어요.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7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게 불과 작년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공행진해지는 장세가 진행이 되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디까지 밀렸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 그어놓은 선 바로 여기입니다. 700포인트까지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넓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굉장히 강하게 저항 역할을 했었던 이런 700포인트라는 자리가 2017년도 10월 달을 지나면서 돌파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현재 이 700선이라는 구간대가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대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해드렸었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얘기가 있었던 내용이고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저항선인 700선을 작년에 뚫어주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을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요소가 될 만한 그런 대형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700선이라는 자리가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장에 704선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반등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700선이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바닥 패턴을 이제 뭐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준다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가주는 지수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70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700포인트도 돌파하는 흐름이 불과 작년에 있었었다. 따라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요소에서는 이미 많이 좀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외 지수의 해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어제 제가 애플사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이 애플사의 일봉상 차트 화면입니다. 보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죠. 어디서? 여기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만큼.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잘 올라갔었어요.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연초서부터 100달러 이하 수준에 있었던 게 23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2배 이상 상승을 해준 거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은 요 정도 떨어지는 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시세를 꺾어 내리면서 뭐 그 추세 자체가 다 꺾였다. 막 이렇게 역배열이 되었다. 이평선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차트 흐름 정배열로 잘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을 뿐이에요. 근데 IT주들의 급락으로 시장을 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뭐 어도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도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죠? 하지만 넓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흐름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죠? 예전 가격 뭐 65달러 수준에서부터 뭐 200달러가 넘는 수준까지 상승을 했어요.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상태입니다. 그럼 3배 이상 올랐으면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가 않은 흐름입니다. 시세를 아직 꺾어내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에서 또 반등도 나와줬어요. 그렇죠? 자, 이런 모습들이 미국의 IT 기술주들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을 뺐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번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보고 가셔야 되세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 차트 화면이 아니라 제가 그 준비한 화면 내용을 보시면서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봤었던 부분이죠. 우리 시장에 충격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가 이 파란색 음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자리인데 바로 저때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부터 나왔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관세부가, 2차 관세부가, 3차 관세부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출렁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증시의 상승과 하락의 가장 메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거라고 얘기해드렸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막 매수를 해주고 하게 되면 장세가 살아 올라가게 되는데 나간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뉴욕의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부르죠. 월가에서 이렇게 운용이 되는 자금이 전 세계의 증시 자금에 있어서 대략 한 50% 정도의 수준을 차지한다고 해요. 거의 뭐 대다수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금이 본국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쪽으로 넘어온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 유입세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장을 올라가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사겠다고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 백화점에 쇼핑하러 많이 가실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세일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막 달려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제 물건이 싹 동나버리잖아요. 그 막 서로 가지려고 막 싸움 일어나죠. 우리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 한국이라는 그 지수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사고 싶은 장이다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쇼핑하는 백화점에 방문하는 것처럼 막 거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서로 자기가 사겠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금의 유입과 이탈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건데 그 메인 주체로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증시 자금의 50% 이상을 또 미국에서 또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장이 빠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빠져 있냐? 바로 이것 때문에 얘기해드렸죠. 환율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1130원에서 1140원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이 어제 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환율 상황 보셨었죠? 10원 이상이 하락을 했어요. 13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장세의 상승과 하락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건데 그럼 환율은 또 왜 흔들리느냐? 바로 저기 맨 끝에 있는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치, 외교, 분쟁이라고 되어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환율 전쟁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지수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게 되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강한 미국은 어느 정도 버티지만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중국 같은 경우는 치명상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최근에 미장은 살짝 떨어졌지만 8개월 동안 중국장은 초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충격을 같이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정치 외교적 미중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환율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거고, 환율의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반대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 해소가 된다 하게 되면은 환율 상태가 우호적으로 바뀌고, 환율 상태가 우호적으로 바뀌면 당연히 이탈했었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최근에 환율이 하락했고 오늘장 환율이 13원 이상 하락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됐어요? 3%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장세의 하락과 상승의 메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미중 분쟁에 대한 부분이고 환율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 IT주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물론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메인이 아니라 약간 좀 서브 옵션 개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환율의 추이와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시장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11월 달에 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과정이 있죠. 그거를 치르기 전에 뭔가 좀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시기 때 장세가 한 번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반등의 장세를 계속 좀 이렇게 점쳐보시면서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상황.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데 종목이 못 올라가는 것만큼, 그러니까 내가 산 A라는 종목은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한다 하게 되면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고구마를 이제 100개 먹은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 시장이 2%만 올랐는데도 내 종목은 10%, 20%가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시원한 사이다 같은 장세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제 반등 추세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반등폭이 세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시는데,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낙폭이 과대한 종목, 52주 신저가를 쓰고 역사적인 최저점을 기록한 종목들을, 그런 것들이 반등폭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이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증시가 지금 반등 국면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다.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승률을 상회하는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요. 그죠? 이런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와주는 데는 그만큼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몇 개 사례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또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보셨던 오늘장의 특징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파인DNC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한가 나오기 직전의 흐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투자자도 아마 2018년도 10월 11일 날짜에 파인DNC를 사지는 못할 거예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보통 빠진 게 아니죠. 최근 이제 그 6개월 정도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냥 색깔만 봐보세요. 빨간색이 많습니까? 파란색이 많습니까? 파란색이 그냥 뭐 지배적으로 많은 상태이죠. 이렇게 다 자빠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 거의 뭐 어지간한 이제 도박의 느낌의 매매가 아니라면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반등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상한가가 나오기 직전에 바로 이 흐름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인DNC라는 종목을 대략 한 2,400원 정도권에서 매입을 한번 해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정도 한 8월경 중에 한번 좀 사봤다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치요. 차트를 보니까 떨어졌다가 자 2,400원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다시 2,400원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죠?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죠?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다가 종목이 좀 가는 듯 했었는데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2,400원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2,400원 밑으로 빠지면서 종목이 확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 1% 정도 빠지고 하루에 한 3% 정도, 많이 빠져봤자 3%, 이 정도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반등의 시그널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버텨본단 말이죠. 그 버티고 하는 과정이 계속 나와주는 거죠.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손실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월 11일 날짜, 이때처럼 개파락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5%를 추가적으로 더 빼버리게 되면은 2,400원 선에서부터 1,600원까지 종목이 거의 뭐 30%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500원대 종목을 갖고 있었던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 손절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손실률이 막 그 정도까지 쌓였으면은 이걸 어떻게 들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 수밖에 없죠. 그냥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러하면은 그죠? 파인디엔션 종목을 갖고 있는 다른 주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종목을 다 갖다 팔아버리겠다고 매도 주문을 넣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싹 그런 물량들이 합계가 되면서 낙폭을 더 키워버리겠죠. 거래량을 봐보세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수치가 굉장히 크게 나와져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역대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한 이후서부터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왔던 역사가 없어요. 그죠? 이전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 모두 다 이 구간대에서 손절 처리를 하는 대량의 거래가 발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이런 걸 투매라고 불러요. 이 종목의 하락에 대한 부분의 이유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많이 빠지니까 다 같이 던져버리면서 이 물량이 빵 시장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파인디엔션 종목은 이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동안에 이제 그 매물이라는 짐을 어깨에 지고 있었다가 저렇게 투매 물량이 시장에 탁 떨어지게 되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짓누르고 있었던 그 매물 자체가 수화가 확 되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올라가라고 위로 툭 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툭 치게 되면은 쫙 치솟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장에 나왔던 급등 나왔던 종목들의 패턴이 왜 52주 신저가를 다 기록한 종목들이죠. 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현상이 나오냐? 손절 물량들이 대거 터져버리게 됩니다.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52주 신저가, 1년 동안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종목을 갖고 싶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대거 집계가 되면서 어제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거래량이 치솟는 모습. 그럼 종목은 어떻게 된다? 역으로 몸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매도 주문을 늘려는 사람들이 이미 물량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오늘처럼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갑니다. 그 매수세가 들어갈 때 가벼워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아래에서 위로 딱 쳐 올리게 되니까 그죠? 그냥 수직으로 쫙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장세 속에서는 이렇게 낙폭과대 이후에 이렇게 물량 소화가 된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 역시도 똑같은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 UID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UID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은 최근 추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았을 때 오늘장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파란색의 캔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충 한 2,200원 선에서 매입을 해놨다. 혹은 2,200원 선에서 매입을 해놨다. 하게 되면은 뭐 조금씩 떨어질 때는 그래도 뭐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건 뭐 이해를 해야겠지. 장이 안 좋으니까 했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0% 그리고 직전 날에는 마이너스 7% 그리고 이때는 또 마이너스 9% 여기가 마이너스 9%고요. 마이너스 여기가 7%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불과 5거래일 만에 15% 이상이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인내하고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팔아버리겠죠. 팔아버리는 물량이 이렇게 집계되고 집계가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빨간색 그래프는 올라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 빨간색 그래프는 외국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량.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던져버리고 이 종목에 남아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 그죠? 그런 게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이게 20% 급등 파동이 또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물량을 밑으로 다 떨구면서 몸이 가벼워진 호가가 비어져 있는 공허한 상태가 돼 있는 종목에 밑에서 위로 치는 그런 물량이 세게 탁 집계가 되니까 가벼워서 이렇게 튀어주는 거죠. 예. 오늘 장의 UID, 파인DNC 올라간 상승 이유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없이 상승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최저점을 찍었던 종목, 몸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자, 이 느낌을 그대로 보시면서 나노메딕스라는 종목도 한번 봐보세요. 나노메딕스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 추세의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오늘 장의 장중 상한가고요. 장중 상한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보이시게 되면 이것도 연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8%, 예, 여기서 3%, 여기서 4% 그러다가 갭하락하면서 장중 마이너스 7%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또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게 되죠.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를 보이시게 되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또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투매에 동참하면서 물량을 던져버리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 물량을 받아내는 형태. 그죠? 이게 진행이 되게 되니까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29%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과거에 기록했었던 전저점 라인에서부터 겨우 살아서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세게 가는 종목을 찾으시려면 오히려 52주 신저가 혹은 역사적 최저가 혹은 전저점 라인을 깨트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크게 하락하고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량의 큰 유입이 등장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보셔야지 큰 파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추천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의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이시면은 다른 건 보시지 마시고 저기 네모칸 쳐져 있는 자리만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하락률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연중 최저가를 기록을 해줬어요. 연중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자, 밑에 있는 네모칸 보시게 되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시장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대량의 손절 물량들이 나와서 몸이 가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반등의 매수세가 한번 툭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준 상승 캔들이 확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의 실전 공략주인데 오래간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안내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준비해놨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 진입을 할 때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시장 대비 높은 상승률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종목이 샘플이 될 수가 있으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찾아오셔서 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저는 가격 전략과 종목명 준비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